자, 눈 떠. 페이지 189페이지. 어느 비행기 탑승 객의 기수 무게의 평균 18kg. 비행기 타보니 참 오래됐다. 진짜요? 네. 언제 타보셨어요? 그전 마지막에 한 5년 된 것 같아요. 왜요? 왜 탔어요? 그냥 5년 되는 것 같다. 네? 6년, 7년? 왜 타셨는지 기억도 안 나세요? 놀러 가려고. 네, 선생님 비행기 처음 탈 때 네. 신발 벗고 타셨나요? 저 비행기 처음 타는 게 21살 때인 것 같아요. 진짜 벗고 타셨어요? 아니요. 저 나중에 꼭 장난 쳐보려고. 저 자식 생기고.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게? 네. 아, 저는 신고 타야죠. 처음 타는 사람들은 벗고 타야 된다. 맞추려고. 혜택 있다고. 혜택이 있겠지. 할 수 있을까? 네? 탑승할 때 사람들 우르르 들어가. 맨 끝에 타야 되나? 그래서 저 이렇게 안고 벗겨야죠. 신발. 그렇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비행기에 평균이 18kg이고 표준표제가 4래. 근데 뭐 전기급 될 거니까 18에 4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의 탑승객 중 N명을 추출해서 내가 했더니 표본에 대한 평균이 17. 그래서 x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 이게 평균이 아니고 x가 x바가 17, 얘가 19. 요놈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을 했는데 그 확률값이 0.8664 이렇게 돼서 잘 들어봐. 그럼 어차피 얘가 표본에 대한 형태를 찾아도 얘는 18이 될 거고, 맞아요? 어떤 놈이 되는지 모르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값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놈이 18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딱 뭐가 된 거야?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 그려놓고 나서 가운데인 18에서부터 19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놈이 0.4332가 돼서 요놈이 0이고 얘가 1.5가 되신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 보세요. 0.4332가 되어 있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럼 결론이 뭐가 된 거냐? 19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얘가 표준 편차인데 얘가 1.5가 된 거야. 지금. 여기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x죠. 됐습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가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1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3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3분의 2가 되셔야 되네요. 이해됐니? 그러면 봐. 어떻게 되니? 3분의 2가 되는 거 한번 보자. 자, 어떻게 돼요? 표준편차 4죠. 그쵸? 루트 n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얼마? 3분의 2가 된대요. 이해된다? 그럼 얘가 얼마 됩니까? 9라고 드시면 되죠. 오우, 나 답 틀렸어. 잠시만요. 18 뺀 거고 얘가 2분의 3, 여기 1이 될 거니까 얘가 3분의 2. 얘가 6이 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계산 잘못했죠. 자, 얘가 얼마 돼? 그럼 4가 되면 얘가 6이 돼야 돼요. 그쵸? 36이에요. 됐다. 2로 계산해. 3분의 2로 계산해. 이해된다? 루트 n분의 4가 3분의 2가 됐으니까. 그치? 결과는 얘 4가 되면 얘는 얼마 돼야 돼? 6이 될 거니까 다음 얘는 얼마? 36 되셔야 돼. 됐다? 뭐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241번 문제 하나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241번) 정기용토 n 11제곱을 따르는데 n 샘플을 계산했더니 52에 자 뭐가 됐든지 간에 n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합시다. 50에 10의 제곱인데 제가 뭐 했냐면 px 바가 52보다 크거나 같은 놈의 확률값을 계산했더니 0.1687.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돼서 52가 여기 있는데 여기 50이고 52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0.1587이면 0.341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여기면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가 2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왜냐면 얘가 1이 돼야 되잖아. 이해된다? 그러면 얼마 돼? 52 마이너스 50에 내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던 x가 얘가 현재 1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얘가 2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얘는 내가 5가 들어가고 제곱이 붙었을 거니까 이해됐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n은 25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5의 제곱이 붙으면 제가 이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라겠어? 자, 한번 보자. 이거 좀 연습 좀 한번 하고 갈까? 50에 10의 제곱인데 제가 지금 현재 n이 25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답이 얘인데 25라고 하면 얘는 뭐의 제곱이야? 5의 제곱. 그 밑에다 5 깔아. 이렇게. 그거 갖다 묶어버려. 이렇게. 이게 된다? 그럼 이제 표본에 대한 정규표 식이 되더라. 원래대로 따지면 얘는 100이 분산이에요. 25죠. 그쵸? 얘 뭡니까? 표본 분산 4죠.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럼 얘는 4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루트를 씌우죠. 그래서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를 만들죠. 그러니까 루트 25가 5죠. 맞습니까? 5, 그 다음에 10. 요게 뭐죠? 2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표본, 요거는 정규표 10자체가 평균값만 요거 이렇게 됐던 거죠. 표본에 대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 5에 대한 형태로 쓴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편차인 거죠. 표준편차를 샘플에 대한 형태로 가져갈 거니까 루트 n이 앞 밑에다 딸려 들어온 거죠. 여기는 지금 10이 뭐였어요? 12. 5에 대한 표준편차.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n이 들어올 거니까 맞습니까? 5가 들어가시겠죠. 그러니까 5분의 10에서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묶어줄 거니까 당연히 그냥 5의 제곱이어서 바로 밑에 쓴다. 자, 요거 한번 해보자. 100에 10의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쵸? 샘플에게서 4개 돼요. n 자체가 4개 돼요. 그러면 이거 바로 바꿀까? n 쓰고 나서 100하고 얼마? 4분의 그렇죠. 4분의 얘 4분의 100이 하죠. 이건 뭐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그 2의 제곱 밑으로 가는 거야. 그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그 어떻게 돼? 여기 2의 제곱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2분의 5니까 2분의 10이니까 5가 되시겠죠. 이렇게 바뀌었다. 됐습니까? 뒤에 거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표를 가지고 계시면 참 좋긴 할 텐데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맨 뒤에 거 보세요. Z값이 1.96 한번 봅시다. 1.96 Z값 자체가 2.58 한번 봅시다. Z값 자체가 1.96 Z값 자체가 맨 뒷페이지 보시면 Z값 자체가 1.96을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4750 2.58 한번 불러주세요. 없어요. 4 5 얘는 뭐 더 이상 세밀하게 하기가 좀 그래도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Z값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Z가 0이죠. 얘는 N 0,11 요게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여기가 1.96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96이라 한다면 요놈에 대한 확률 자체는 0.95입니다. 확률이 아니고 그 퍼센트 그 확률이죠. 얼마 되면 0.95가 되는 겁니다. 0.9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5%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다시 정규포식 그래프를 그려주고 얘가 0이라고 가정하고 Z값 자체가 얘가 2.58 이쪽이 마이너스 2.58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약 0.99가 되는 겁니다. 이해된다 안 된다? 자, 지금 이걸 왜 한 거냐면 신뢰도라고 해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신뢰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도 95%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체 예를 들어서 경민이가 어떤 뽑기를 한다면 거기 주머니에 100개가 있어요. 그렇죠? 100개가 있는데 어느 때 보면 한 번에 당첨 대비가 딱 하나일 때야. 딱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는데 경민이가 이런 얘기는 나는 99번 안에는 그거를 뽑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뢰도 99%짜리예요.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된다 소리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도 바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제 진짜 없으면 진짜 100번째 뽑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충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99%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100번 뽑은 거 100번 중에 내가 100개의 공 중에 99번째 정도 안에는 내가 답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뢰도 99%짜리라고요.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그럼 신뢰도 95%는 100개의 공 중에 당첨 제비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95번 안에는 그 당첨 제비를 뽑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신뢰도 95%짜리입니다. 그러니까 99%짜리보다는 95%짜리가 조금은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신뢰도 중에 제가 제일 정확한 지표를 본 게 71. 몇 %짜리를 봤어요. 신뢰도 71%짜리면 그 설문조사하는 거죠. 어떤 투표 선거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본 게 아니고 그때 당 페이스북인가?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그 밑에 달린 조그만 수치값이 신뢰도 71% 됐을 때 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신뢰도 71% 정도까지 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냐면 투자금이 한 15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 정도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설문조사하기 힘들죠. 자 여기서 전화 받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시면 투표 선거 기간이잖아요. 저 같아도 전화 들어오면 전화 끊어버리죠. 바빠 죽겠는데 자꾸 전화하니까. 그렇죠? 여유 있으면 뭐 그냥 진짜 할 거 없어 라고 하면 그제서야 한 번 정도 들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솔직히 전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투표하기 전날에 전전날에 한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자 우선은 그런 것들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자꾸 누군가는 너희들도 각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당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지지하고 싶었는데 뭐 그래서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 나오면 도표나 이런 것들 퍼다 나르고 싶어. 근데 신뢰도 99%나 선생님 봤을 때 진짜 허무맹랑한 거 93%짜리 퍼다 나르는 애들 가끔 봤거든. 근데 93%처럼 그냥 뻥이라는 얘기야. 그냥 개뻥인 거야, 개뻥. 적어도 몇 퍼센트 안에는 들어가야 되냐면 한 90% 이하, 80몇 프로까지는 돼야 그래도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93%면 그냥 뻥인 거예요. 지 멋대로 갖다 쓴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는 퍼다 나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신뢰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2페이지 맨 위에 모평균을 추정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를 다 알고 있으면 표본은 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뭐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만 알려주게 됐을 때는 뭐를 내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표본에 대한 평균이 나왔는데 그럼 모평균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표본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평균을 직접 구한 거죠. 몇 개 되지도 않은 거 구했을 때는 모평균하고 다른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알려줘야 표본으로 따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표본을 알려주면 뭐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샘플에 대한 형태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평균을 한번 추정 한번 해보자. 야, 너희들이 모평균이 어느 정도쯤 될 건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있잖아. 95% 신뢰도를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될까? 또는 99% 신뢰도를 알려주면 안 될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그럼 얘가 표본에 대한 평균이 있어요. 표본에 대한 평균이 있는데 그 표본에 대한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 했니? 99% 한번 가보자. 오른쪽으로 몇 칸 가니까 2.58칸 가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야? 야, X바. 내가 지금 뭘 추정하는 거죠? 모평균을 추정할 거니까 M값을 내가 추정을 할 거야. 추측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럼 표본에 대한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야. 몇 칸? 2.58칸 간다. 2.58 맞죠? 2.58칸 간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할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x만큼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물 떨어졌네. 이해된다 안 된다. 약간 이런 거죠. 그 다음 왼쪽으로는 얼마 돼요? x바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얼마? 2.58칸 가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될 거예요. 자, 니네들한테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시그마 x가 나와야 되는데 시그마 x 바만 나와 있어. 그러면 시그마 x 바를 시그마 x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 시그마 x 아닌가요? 얘가 시그마 x 바 아닌가요? 아니,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계산 공식처럼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계산 공식은 얘야. 그치? 이해된다 안 된다? 표본을 가지고 나서 뭐를 추측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를 보게 되면 시그마 x 바인데 나는 얘를 알잖아요. 그냥 얘 대신에 바꿔주면 안 돼. 안 된다고. 이해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되니? 따라서 뭐냐? 요거만 얘로 대체를 하는 거야. 꼭 기억을 해놓고 가. 알겠죠? 그래도 뭐 하나 증명을 해드려야 돼서 자 볼게요. 거리죠.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 x바 마이너스 n값에 대한 거리가 2.5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야. 그쵸? 여기다 내가 이거 하나 써줘야 해서 죄송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 근데 얘는 왜 절대값 안 지워요?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지. 쟤는 무조건 양수인데. 그치?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는 z바가 2.5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쓴 게 얘지.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얘를 곱해서 넘길까? 그치? 곱해서 이쪽으로 넘길까? 그럼 어떻게 되니? 자, x바 마이너스 m 요게 뭐야? 표본에 대한 평균, 모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차이죠. 요것이 자, 요게 뭐라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맞니? 맞아? 그러면 얘를 넘기니까 얼마 되겠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자, 첫 번째 니네들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차는 뭡니까? 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치값이 계속해서 바뀌죠. 그렇죠? 얘는 수치값이 바뀌지. 이유가 뭐야? 얘는 99%짜리 얘기하고 있잖아. 95%짜리면 이거를 계산 1.9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평균 첫 번째 뭐가 나오니? 모평균과 자, 표본에 대한 평균의 차 절대값이니까 누가 크든 상관없죠. 맞습니까? 차 요거는 뭐가 된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놓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벗길게요. 절대값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걸 왜 증명하고 있느냐? 가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버리네요. 여기까지 됐니? 그 상태에 너희들은 무슨 값을 구한다고? 모평균 여기 m에 대한 범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x바를 다 넘겨. x바가 뭐야? 표본에 대한 평균. 알겠니? 그럼 x바 넘겨.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해놓고 나서 마이너스 m 쓰고 얼마 돼? 마이너스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m이니까 음수를 싹 다 곱해버리면 부호 바뀌겠죠. 따라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m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쪽 게 이쪽으로 갑니다.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부호 다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다? 신뢰도 구간의 길이, 신뢰도 구간을 표현한 거고.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신뢰도 구간이 얘가 되는 거니까 잘 들어봐.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은 신뢰도 구간에 대한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m이라는 수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잖아. x값에서. 맞니? 따라서 요게 몇 개인 거야? 두 개. 그러면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 거야?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요게 두 개다. 따라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표본에 대한 평균에서 얼마? 몇 칸 가니? 1.96칸, 2.58칸, 2.56 같다. 2.58칸 가고 표준 편차만큼 가면 그놈에 대한 수치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는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만 잘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n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100 이렇게 해놓고 나서 10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10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P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수치값을 구하고 싶은데 Z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X로 바꾸면 얘가 수치가 뭐가 되는지 궁금한 거야. 얘가 지금 그런 거야. 가운데 있는 수치가 내가 뭔지는 알아. 얘가 가운데 있는 수가 100이지. 100에서 왼쪽으로 2칸 간대. 오른쪽으로 몇 칸 간대? 2칸 간대지.
그 수치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100에서 빼겠지. 두 칸만큼 오는데 한 칸당 10씩 온 다음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80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얘는 100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간 다음에 한 칸당 얼마씩 간다고? 10씩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지. 근데 너희들한테 이 칸수를 알려주는 거야. 두 칸이다, 마이너스 두 칸이다. 그게 1.96이다,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만 신경 쓰면 돼? 표준 편차만 신경 쓰면 되지. 내가 얼마씩 1.96칸 가는 건 알겠어. 근데 한 칸당 얼마씩 간다고? 표준 편차만큼. 그럼 너희들은 표준 편차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너희들한테 주어진 이 표준 편차를 이제 표본에 맞춰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됐다. 이게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추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잠깐만요. 기다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겠냐. 여기서 써놓기는 하셔야 돼요. 신뢰도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에 대한 차 얼마?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X. 그 다음에 신뢰도 구간의 길이 2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X.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맞죠?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들 부교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니? 허구한 날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차이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X. 신뢰도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X. 좀 전에 증명 다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증명 자체가 필요치 않은 거고. 근데 그래도 학교 시험 문제 가끔가다 저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저 말뜻은 알아듣고 가셔야 되겠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평균 주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해되니?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모가 따르던 안 따르던 표본은 개수가 많으면 따릅니다. 하지만 모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100개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뒤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도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모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라 그랬어? 100개를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이 100개 샘플에 대한 평균이 이게 지금 N 해놓고 평균 시간이 1000시간이래 이렇게. 그 다음 표준 편차가 50이래. 그럼 50의 제곱 요게 뭐야? 샘플이야 샘플. 이해된다? 그럼 표본에 대한 평균이 1000인 거고. 이해된다 안 된다? 그놈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얼마 되겠어? 50이 된 거죠. 이해된다? 자, 그 이 상태에서 내가 뭐야? 95% 자, 이 전구의 수명을 평균 M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M값, 모평균을 구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95% 신뢰도를 가지고 계산해줘. 신뢰도 구간, 근데 95% 밑에 단 해놓고 Z가 1.96일 때 0.95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Z값 자체가 1.96이 된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봐. 1000에서 자 M값 가는 거야. 어떻게 찾아? 1000에서 표본에 대한 평균을 빼는 거야. 왼쪽으로 1.96칸 간다고. 이해된다? 근데 샘플에 대한 개수가 100개지. 그럼 루트 M은 10분의 그치? 얘들아 5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없어 지금. 봐봐 문제 읽어봐. 5에 대한 표준 편차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얘로 대체한다는 얘기야.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 얘는 요거만 대체를 얘로 하는 거지. 이 전체는 50이었던 거 맞아. 루트 M분의 시그마 X는 50인 거지. 근데 그걸 쓰면 안 된다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원래 계산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가는 거지. 1000에다가 더하기 얼마? 오른쪽 1.96칸.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10분의 시그마 X. 그게 계산 공식이야. 시그마 X가 없으니까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X 바를 쓰자.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답인 거야.
그러면 99%는 여기가 얼마? 2.58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1.96칸, 오른쪽으로 1.96칸 갔어. 그러면 그 값이 전체의 확률로 계산하면 0.95. 이해된다 안 된다? 그놈에 대한 x값의 수치값으로 다시 계산한 거죠. 아까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얘가 마이너스 2고 2가 됐지만 왼쪽으로 2칸 갔으니까 그 2칸에 간 x값의 수치는 평균 100에서 왼쪽으로 2칸 갔어. 그러니까 2칸 갔네. 한 칸당 얼마씩 간다고? 10씩 간다고. 10을 뺀 거야. 10을 곱해서 뺀 거지. 그걸 한 거야.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다? 1.96칸 갔다고. 오른쪽도 1.96칸 가야 이렇게 돼야 얘가 마이너스 1.96이고 얘가 1.96이 된 거야. 얘가 전체 퍼센트를 따지면 0.95가 된 거고. 이해된다? 따라서 이놈이 얘가 지금 현재 0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Z값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를 내가 바꾼 거야. 어떻게 바꾼 거야. 얘가 1000으로 죄송합니다. 얘가 M값으로 바뀐 거야.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거지. 근데 얘가 원래 수치값이 얼마였어? 표본이니까 1000이 됐던 거고 1000에서 1.96칸 가고 표준 편차만큼 간 놈이 이 놈에 대한 수치값. 오른쪽으로 1.96칸 가고 표준 편차만큼 곱한 놈이 더한 놈이 이 놈에 대한 수치값.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런 겁니다. 자, 뒤에 거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영어 봐야 돼요. 몇 시인가요? 네, 20번. 헐, 4시가 넘었어요? 자, 아까 전에 드렸던 숙제 40번까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뒤가 들어가세요.